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밤샘 수습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당국은 희생자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낼 여객기의 블랙박스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랙박스 해독 작업에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와 여객기 제조사 보잉이 사고 조사를 지원합니다. 이번 참사에 전 세계가 위로와 애도를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희생자와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일요일 아침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악의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담장과 충돌하면서 화염에 휩싸였는데요. 수색 작업이 11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목숨을 잃었고 단 2명만 생존했습니다. 참변을 당한 승객 중엔 태국 여성 2명도 포함됐는데요. 먼저 이번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가희 기자입니다. 활주로를 미끄러지던 비행기 바닥에서 불꽃이 튑니다. 활주로 담장에 부딪힌 뒤 화염에 휩싸입니다. 큰일이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9시 3분입니다. 오전 1시 30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을 포함해 모두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방청 등 구조당국은 기체 뒷부분에서 승무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181분 중에요. 2분을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11시간의 수색 끝에 나머지 179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태국인 여성 2명도 포함됐습니다. 태국 정부에 따르면 숨진 45살 여성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고 22살 여성은 한국에 사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해당 여객기에 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81명의 승객 중에서 생존자는 단 2명뿐이었고 모두가 간절히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추가 생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 수습은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수색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길종 기자, 지금도 수색 작업 이뤄지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사고가 난 지 22시간이 지난 이곳은 여전히 여객기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설치된 크레인 장치는 아직도 기체 후미와 연결돼 수색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어제 오후 기체와 충돌했던 담벼락 바깥쪽까지 광범위한 수색을 펼쳤는데요. 어제 저녁 해가 진 뒤부터는 조명을 켜고 기체 안팎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잔해를 일일이 들춰가며 진행된 수색 작업은 밤 9시쯤 마지막 실종자 2명을 찾아내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도 수색 인원 일부가 남아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탑승객들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등 유류품을 찾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폭발과 기체 분리로 탑승객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간 탓에 작업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의 원인으로는 조류 충돌과 랜딩 기어 미작동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수거한 여객기 블랙박스를 분석해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여객기 블랙박스,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를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로 옮겨 분석이 가능한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공항을 찾아온 유가족들은 밤새 공항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참사로 숨진 179명 중 137명만 신원이 확인됐고
아직도 신원 확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공항에 임시 영안실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희생자 신원 확인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가운데 137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희생자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졌고 이곳 공항엔 침통함이 감돌았습니다. 현재 공항 1층과 2층엔 희생자 가족을 위한 텐트가 마련됐는데요. 대학 기숙사에도 임시 숙소가 꾸려졌지만 많은 가족이 밤새 공항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는 가족들 DNA를 채취해 희생자와 대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탑승자 지문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병원이 아닌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희생자를 거반하는 한편 신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만 최소 하루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 확인과 인도 절차가 늦는다며 항의하는 가족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임시영안소는 무안공항 내부 경납고 근처에 마련돼 있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신원 확인을 마치는 대로 가족들과 협의해 장례식장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합동 분향소는 오늘 오전 중 무안군 스포츠파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 대기실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하려 했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사고 직전 관제탑에서 보낸 조류 충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분 뒤 메이데이로 불리는 긴급 조난 신호를 보냈는데요. 4분 뒤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정리해보면 착륙 시도부터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6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 6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최희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랜딩 기어도 펼치지 않은 여객기가 활주로 일구 방향을 따라 빠르게 들어옵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여객기는 동체가 그대로 활주로에 부딪히며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갑니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여객기는 활주로 끝을 벗어나 공항 외벽에 부딪히며 순식간에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기체는 두 동강이 났고 앞부분은 그대로 땅에 박혔습니다.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에 사고가 발생한 건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54분, 여객기는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오전 8시 57분, 관제탑은 저공 비행 중이던 여객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합니다. 이어 2분 후인 59분, 사고 여객기의 기장은 메이데이를 긴급하게 타전합니다. 여객기가 날아오던 새 무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조난 신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사고 여객기는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의 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3분 후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활주로에 착륙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항해 안전시설을 치고 담벼락까지 이렇게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제탑 경고에서 사고 발생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분이었습니다. 충돌 시 충격이 워낙 컸고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터라 사상자가 컸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고 여객기는 2.8km 길이의 활주로에서 동체 착륙을 해 멈추지 못한 상태로 활주로 끝에 벽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객기의 시스템 고장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여객기를 멈추는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참사가 일어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혁준 기자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2.8km로 속도를 줄였다면 활주로에서 멈췄겠지만 활주로를 벗어나 공항 끝단에 외벽에 들이받았습니다. 활주로에서 벽까지 300여 미터 여유 공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이유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 뒤 시스템 고장으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퀴 없이 브레이크 작동은 어려웠고 항공기가 착륙하기 전 하강할 때 항력을 만들어 속도를 줄이는 플랩도 고장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플랩이 안 내려왔으면은 플랩에 의한 속도 처리도 안 되는 것이고. 2009년 허드슨강에 착륙해
승객 모두를 살렸던 허드슨강의 기적처럼 무안공항 인근 바다 착륙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완전히 조종 불능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조종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다보다는 그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동체 착륙이라 하더라도. 더 긴 활주로를 찾기엔 긴급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또 사고 여객기는 원래 착륙하려고 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활주로에 내려왔습니다. 정상적인 착륙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여객기를 정상 착륙시킬 수 없을 만큼 여객기의 상황이 심각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권열 기자입니다. 항공기 경로 추적 웹사이트를 통해 8일 전 오전 태국 방콕에서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는 제주항공 비행기의 착륙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공항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착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강하다가 활주로 끝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기술을 돌리며 고도를 높였습니다. 고도를 높여 공항 상공을 한 바퀴 도는 복행, 고 어라운드를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여객기는 180도 급선회 후 북에서 남쪽으로 착륙했습니다. 이제 복행을 하면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01 방향으로 착륙 시도를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짧은 쪽으로 관제탑하고 협의해서 착륙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바람 방향에 따라 착륙 경로가 그때그때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정면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을 맞으며 속도를 줄이는데 뒷바람을 맞을 경우 오히려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기가 정상적인 고 어라운드를 하기에는 시간과 고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쭉 한 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반대로 가서 다시 내려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 더 걸리죠. 근데 그때까지 한 바퀴 돌 동안에 자기가 고도 유지를 못할 만큼 추력이 없어질 걸로 판단했거나 그런 화재가 연기가 막 들어왔거나. 다만 사고 당시 바람이 약해 착륙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고 기장과 관제탑의 판단에 따라 긴박하게 역방향 착륙이 이루어졌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사고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작업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2대의 블랙박스인데 한 대가 크게 훼손된 상태여서 이 조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엔 미국 조사 당국과 사고 여객기를 만든 보잉사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에 핵심 증거가 될 블랙박스 2대가 수거됐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입니다. 비행 기록 장치는 항적과 비행 장치의 작동 상태 등을 기록하고 음성 기록 장치는 조종실 내 승무원 간 대화나 관제사와의 통신 등을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두 장치 모두 항공사고 원인 규명의 첫 단추로 꼽힙니다. 관제탑과 조종사 간의 교신 내용도 있고 항적 조사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블랙박스를 수거를 했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그런데 블랙박스 2대 중 비행 기록 장치의 외형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성 기록 장치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라 이르면 일주일 안에도 분석이 가능하지만 비행 기록 장치는 해독에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조사 당국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블랙박스를 시험 분석센터로 옮겨 분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분석이 어려우면 미국에 조사를 맡겨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지원팀을 꾸렸고 사고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사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참사 원인을 규명할 블랙박스 분석 작업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토부는 현장 증거자료 수집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번에는 참사 생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이대 서울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사고 여객기에서 꼬리칸에 타고 있었던 승무원 2명만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상황인데요. 병원에 나가 있는 안정모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 기자, 밤사이 치료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서울 마곡동의 이대 서울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생존자 2명은 모두 승무원으로 각각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입니다. 이곳 이대 서울병원에서는 30대 남성 이모 씨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승무원 모두 사고 당시 비행기 꼬리 칸인 후미 비상구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충돌 과정에서 후미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가족들 요청에 따라 이곳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측 입장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 결과 제9, 제10 흉추 골절, 그리고 좌측 견갑골 골절, 또한 좌측 제1, 제10 늑골 골절이 진단되었습니다. 깨보니까 구조돼 있더라, 이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사고 이후에 기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의료진은 환자의 트라우마 우려 문제 등으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담당 주치의 소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뇌 손상은 아직까지 진단 내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고, 이후 시간 및 환자 상태의 호전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 이후 진단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구조된 다른 여성 승무원은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있다면서요. 현재 건강 상황 어떻습니까? 네, 20대 여성 승무원 구모 씨는 목포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포에서 구 씨를 치료한 전문의 소견인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셨을 때 우측 두피 쪽에서 열상이 있고 그쪽에서 출혈이 좀 심하게 있으셨고요. 갑작스럽게 폭포라는 듯한 경험이 났고 연기가 났다. 이제 그 정도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생존자는 각각 입원한 병원에서 한동안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서울병원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전남 무안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예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여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개항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됩니다. 또 정부는 무안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수습에 나섭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정부 합심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닥거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필요하신 사항들 저희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엔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운영될 예정인데 정부는 피해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더불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인명피해가 너무나 큰 참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큰 피해가 컸던 것인지, 착륙할 때 나오는 바퀴, 이 랜딩 기어는 왜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아직까지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부 김태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너무나 좀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인명피해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네, 동체 착륙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착륙을 하게 되면 랜딩 기어, 즉 제동 역할을 하는 바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퀴가 내려오면서 날개에 있는 스피드 브레이크도 작동해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그 두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 끝까지 미끄러져 공항 활주로 시설물과 충돌하며 반파됐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꼬리 부분을 제외한 동체가 모두 파손 전소되며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볼수록 마음이 아픈 영상인 것 같은데요. 이 랜딩 기어가 도대체 왜 나오지 않은 겁니까? 이걸 수동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네, 사고 기종은 수동 레버를 돌려 랜딩 기어를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잠금 장치를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류 충돌로 오른쪽 엔진 한 곳에 불이 붙었다면 다른 한쪽 엔진으로 비상 착륙을 하면서 수동 랜딩 기어 작동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수동 작동이 안 된 것으로 보이죠. 일각에선 기내로 연기가 들어왔고 수동 작동은 중력에 의해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 급히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고 영상을 저희가 보게 되면 비행기가 화염에 휩싸인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이 착륙하기 전에 이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연료를 방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이게 좀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는 폭발과 화재의 희생자들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연료를 버렸다면 화재 규모가 감소해 인명피해가 감소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사고 여객기에는 상공에서 연료를 버릴 수 있는 퓨엘 덤핑, 즉 연료 방출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충돌 가능성이 큰 동체 착륙 상황에 연료 방출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고 기종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구간을 돌면서 연료를 소모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를 볼 때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태국에서 전남 무안까지 날아오면서 연료를 상당 부분 썼을 것이란 추측도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참사 원인을 파악하려면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번 참사의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데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주항공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김희배 제주항공 대표가 유가족의 애도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탑승객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후 추가 브리핑을 통해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60명 규모 탑승자 가족 지원팀을 현장에 파견해 인근 숙박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고 원인에 대해선 정부 조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고 무리한 운항이나 정비 소홀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절차를 생략한다든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김희배 대표는 어제 저녁 8시쯤 무안국제공항을 찾아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표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항공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애경그룹도 그룹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은 사고 12시간 만에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장 회장은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 조사와 지원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한편 사고가 나기 직전 여객기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존한 승무원은 엔진에서 펑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났다고 말했고 또 다른 탑승객은 사고 직전 긴박했던 상황을 카카오톡을 통해 가족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후 구조된 2명의 승무원 중 1명은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뒤 펑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밖에서 사고를 확인한 목격자도 당시 급박함을 전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갔어야
이렇게 가서 앉아야 되는데 못 앉았던가 봐요. 한 바퀴 돌고 와서 거꾸로 이렇게 착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담벼락에 탁 받으면서 쿵쿵 하면서 불이 났어요. 들썩들썩하는 이런 그 굉음이 들렸어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놀라서 이제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비행기가 저기에서 이제 그 폭발이 돼가지고 검은 연기가 저 청계 저쪽까지 그냥 하늘을 덮어버렸어요. 탑승객 가운데 한 명도 사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가족에게 남겼습니다.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 못하는 중. 언제부터 그랬는데 방금 유언해야 하나? 해당 탑승객은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사고 소식에 현장을 찾은 사람들도 망연자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고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희생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한 뒤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희생자들의 유족과 지인들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부모들은 방콕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자녀의 신원 확인만을 기다리며 오열했습니다. 보도에 노하린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공항 밖에 주저앉아 있고 다른 시민들은 대합실에 앉아 눈물을 훔칩니다. 공항 안에는 가족을 찾는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연락이 끊어진 딸을 찾으러 공항으로 달려온 아버지는 딸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목이 맵니다. 가슴이 제 막내딸이에요. 우리 큰딸한테 연락받았는데 큰딸 핸드폰도 계속 꺼져 있는데. 한순간을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동시에 잃은 여성은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없으면 안 돼. 죽었다든지 살았다든지 말을 해줘야지. 말을 해줘야지. 언제 말했다. 언제 말해주려고 안 해줘. 애기인데 해남군청에서 일하는 남편과 공구방을 운영하는 아내는 동료와 부부 동반 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열흘 전에 딸 부부와 함께한 김장이 마지막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사이도 잃고 딸도 잃고 생겼어요. 아내는 아직 없어요. 자녀를 한 3년 후에 가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질 때 됐는데 참 이렇게 돼가지고. 화순군청 소속으로 10여 년 전에 친목 모임을 결성해 여행을 떠난 전현직 공무원 8명과 민간인을 포함한 10여 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제주항공과 지자체에 장례 절차 등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날아가던 새가 여객기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걸로 추정됩니다. 특히 사고가 난 전남 무안공항은 우리나라 공항 중에서 조류 충돌이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새와 여객기가 부딪히는 현상을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유승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이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객기가 새와 부딪혀 착륙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새와 비행기가 부딪히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비행기 동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항공사고입니다. 지난 2009년 이른바 허드슨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US 에어웨이즈 1549편 불시착 사고가 대표적인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입니다.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는 국내 공항에서 지난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공항 주변에 새들이 몰리면서 전국 각지의 공항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철새가 많이 이동하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공항에서는 조류 퇴치팀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항공기 안전 운항에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 역시 인근에 철새 도래지가 자리 잡고 있어 당국도 버드 스트라이크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는 미국의 비행기 제조회사인 보잉사의 보잉 737-800이란 기종입니다.
중단거리 비행에 적합해서 주로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비행기는 올해 자주 사고를 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담벼락에 충돌해 불길에 휩싸인 제주항공 여객기. 보잉 737-800으로 6시간 이하 단거리 노선에 많이 활용돼 저비용 항공사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해당 기체의 생산은 2020년 이후 중단된 상태인데 이번에 사고가 난 기체의 운항 기간은 15년으로 비교적 신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종은 이전에도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참사는 중국 광서 장족 자치구의 한 야산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로 지난 2022년 3월 중국 쿤밍에서 광저우로 가던 동방항공의 기체는 9,000m 상공에서 거의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등 132명이 전원 사망했고 사고 이후 동방항공은 해당 기체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321 东航 MU5735 航班机上123名乘客和9名机组人员已全部遇难。 올해 4월에도 미국 덴버 공항에서 휴스턴으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사의 비행기가 이륙 25분 만에 긴급 회항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륙 중 벗겨진 비행기의 엔진 덮개가 보조날개인 플랩을 치는 바람에 회항한 건데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3월에도 미국 텍사스 포트로더데일 공항을 이륙한 여객기가 엔진 문제로 회항하기도 했고 5월에는 튀르키예의 지중해 연안 가지파샤 공항에서 착륙한 여객기에 바퀴 하나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무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는 지역의 중소여행사가 목격한 크리스마스 전세기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 전세기는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에 다녀오는 패키지 상품으로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중소여행사가 크리스마스를 방콕에서 보낸 뒤 돌아오는 여정으로 계획해 비행기를 임차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여행사가 항공좌석을 미리 구매해 판매하는 구조라 항공기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았던 걸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연예계에서도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룹 G.O.D의 박준영 씨와 팝페라 테너 임형주, 가수 장윤정, 개그우먼 박나래, 개그맨 조세호 씨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SNS로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가수 이명웅 씨는 어제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 추모의 뜻을 밝혔고 가수 김장훈 씨 등은 예정된 콘서트와 행사를 취소하며 국가 애도 기간에 동참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방송인들도 이날 콘텐츠를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에선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도 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사고를 북한과 연관짓는 이른바 8.17 음모론이 확산했고 일각에선 사고 당시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을 두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장면을 너무 정확하게 찍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해당 영상을 촬영한 시민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밖에서 소리가 나고 평소와 다르게 비행기가 이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로 옥상에 올라가서 찍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음모론은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되고 재난 상황에선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참사 관련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1968년 대한항공이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가까운 민항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는 1997년 대한항공의 괌 추락 사고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김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간 항공기 이착륙 사고 중 가장 큰 참사는 지난 1997년 8월
대한항공 801편의 괌공항 착륙 사고로 228명이 사망했습니다. 괌공항 착륙을 앞두고 활강하던 중 나무와 충돌에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입니다. 항공기가 낮은 고도로 접근하다 활주로에 충돌해 사고가 났는데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8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Where many it was the pilots, it was the automation, it was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pilots and the automation, and their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totality of what the automation did and did not do. 피격과 폭파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1983년 9월 대한항공 007편이 당시 소련 상공에서 전투기에 의해 격추돼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명피해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87년에는 대한항공 858편이 북한 공작원이었던 김현희 등에 의해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폭발해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사고는 1993년 아시아나 항공 733편으로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목포공항으로 접근하던 중 전남 해안의 산에서 충돌해 6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고 항공기는 보잉 737-800으로 국내에서 101대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사고는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가 대규모 사상자를 낸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일제히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프란치스코 교황 등은 한국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깊은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애도 성명을 내고 제주항공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가까운 동맹 관계로 미국인은 한국 국민과 깊은 우정의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은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 미사에서도 애도가 잇따랐습니다.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군중 앞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생존자와 희생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Il mio pensiero va alle tante famiglie in Corea del Sud che oggi sono in lutto a seguito del drammatico incidente aereo. Mi unisco in preghiera per i superstiti e per i morti. 주변국 정상들도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SNS에 한글 메시지를 함께 올리며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많은 인명피해 발생에 놀랐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위문 전보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我谨代表中国政府和中国人民对遇难者表示深切哀悼，向遇难者家属致以诚挚慰问，并祝愿伤者早日康复。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에 슬픔의 시기에 한국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한글로 써서 빠르게 공유했고 영국 찰스 3세 국왕과 숄츠 독일 총리 등이 유족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쌍둥이를 넘어 삼둥이, 사둥이의 오둥이까지 출산율이 바닥을 치는 요즘에도 다태아 출산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주변에 쌍둥이가 많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출산율은 저조한데 다태아는 늘었다. 정말 그럴까요? 최은미 기자가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윙크도 안 해. 하나도 둘도 아니고 셋, 넷, 다섯 쌍둥이까지. 요즘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쌍둥이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들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한 김지수 씨 부부는 누구보다 큰 성탄 선물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와서 좀 새로운 특별한 선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둥이 저희 포레톰이 너무 건강하게 잘 나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저희 행복하게. 아이 낳길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한 요즘 쌍둥이 출산은 정말 늘어난 걸까요?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30년 전 71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3만 명으로 3분의 1 토막났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기간 쌍둥이 이상 다태아 수는 8천여 명에서 12,000여 명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50%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출생아에서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1.13%에서 5.49%로 크게 올랐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산모가 고령화되면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같은 난임 시술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알을 하나를 넣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2개에서 3개 정도 넣습니다. 근데 그게 넣은 게 모두 다 성공하게 되면 쌍태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쌍태아 임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전 세계 꼴찌 수준으로 저출산이 심각하지만 쌍둥이 출산은 늘었다는 명제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출산 시대,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을 위한 더 큰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퇴임 후 적극적으로 국제 문제 해결에 나서 가장 위대한 미국 전직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기도 한 카터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겪다 지난 2월 연명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오늘은 겨울답지 않게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7도로 평년 기온을 8도가량이나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1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곳에 눈이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에 최고 5cm, 경기 동부와 충북, 전북 북동부와 경북 북동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국외 미세먼지도 유입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의 공기는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지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3도, 대구는 영하 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0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